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지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노인 연령이 45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만 65세라고 하는 연령에서 지금 75세까지 연장, 늦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 65세가 된다면 노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갖가지 혜택이 있죠. 근데 이것이 1981년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65세부터 노인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1980년도에 평균 수명이 65.69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 65.69세를 초과한 사람들은 노인으로 보겠다.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히 리즈너블한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평균 수명이 무려 83.55세가 되겠습니다. 여성, 남성 비교하면 거의 뭐 90세 여성은 이고요. 2024년도 그 제10회 경험 생명표상에 따르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분포에 따르면은 남성은 90세 전후, 현재도요, 여성은 95세 전후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100세, 110세, 120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4년 동안에 18년이라고 하는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에 대한 그 나이도 좀 늦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근래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65세는 팔팔합니다. 청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71.6세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노인으로 판단한다고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75세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노인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그때 1981년도에 노인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은 고궁이라든가 능원이라든가 박물관에 무료나 아니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 우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각종 혜택들도 많이 있죠. 소득공제에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일 때 경로 우대에 관련돼서 그 소득공제 해주죠. 인적공제로서요. 그 다음에 뭐 70세 이상은 더 뭐 다른 공제를 더 해줍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노인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지하철에 대해서는 요금이 무료입니다. 천안까지 가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외래 정액제 아니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이 되겠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하는 또 노인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1981년도에 노인 인구는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9%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는 뭐 돈도 적었겠지만은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 그 24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을 65세는 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10년간 매년 1세씩 늦춘다면 10년 후인 2035년도에는 75세로 노인 연령을 하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리즈너블한 어떤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5년도 1월 달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간과 정부가 같이 입을 맞추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의 그 노인 그 연령은 65세에서 75세까지 그것까지 갈지 몰라도 적어도 70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 인구가 갑자기 10년 더 늦춰지면서 10년 동안의 노인 인구가 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2035년도에는요,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80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65세 이상이다 그러면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24년도에 12월 23일 날 이미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70년도 된다면은요, 1700만 명, 1800만 명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35년도에 75세 이상 노인을 한정한다면은 8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50년도가 된다면 738만 명으로 더 줄죠. 2070년도에는 1700명, 700만 명, 1800만 명이 아니라 거기에 3분의 1 토막난 615만 명이다 보니까 관련된 노인복지 예산이나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인 그 연령이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다 보니까 정년에 대해서도 연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년은 몇 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4, 5정이다, 5, 6도다 하면서 실질적인 정년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요, 놀랍게도 60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김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를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를 제가 2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년 연령은요, 60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 도달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정년 전에 그 임금 피크제 5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명태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정말로 50세 전후가 실질적인 경제적 정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65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60세지만 남성은 65세입니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60세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정년을 폐지했고요. 베트남은 현재 우리랑 똑같습니다. 60세가 되겠습니다. 아주 젊은 나라거든요. 평균 연령이라고 할까요? 그게 30살 전후가 됩니다. 굉장히 아주 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중국처럼 노령화가 된다면 늦춰질 수가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60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요, 놀랍게도 66세까지 되죠. 65세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67세까지 또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영국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정년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는 좀 후진국이죠. 상대적으로 57세고요. 일본은 바로 우리랑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그쪽은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올라섰는데 65세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중국은요, 현재 우리랑 똑같습니다만은 여성에 대한 또 차별을 했죠, 50세로. 하지만 고령화가 중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라지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스는 62세, 홍콩도 65세입니다. 같은 중국인데 홍콩은 65세죠. 그러나 우리가 정년을 굳이 둘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젊으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늙으면 그때부터 팍상 늙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직원이라면 나이랑 관계없이 정열과 센스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분별한 복지 정책 있죠. 공짜, 선심성 배급. 지금 뭐 근로소득이 부부가 뭐 500만 원, 600만 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뭐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위 70%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하고요. 어쩔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월급이 아니고요. 생활보조적, 최저생활보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3%, 5%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람 3%, 5% 정도만 기초연금에 바로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요, 공짜라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청년 세대한테 너무나도 미안하죠. 왜냐면요, 빚지고 가는 사람, 빚지면서
엄청나게 쓰고 가는 사람들은요, 기성세대인데 빚 갚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중한 사랑스러운 청년들 아닙니까? 진짜 멋진 그 어르신으로 거듭나시려면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살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빚을 남겨놓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선심성 그렇게 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들, 이런 정치인들 배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요, 살기 좋은 나라, 21세기 현명한 대한민국이 국민을 무서워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이 그 바로하는 세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노인 연령이 이제 75세까지 갈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적어도 부부의 노후 준비는 이제 공짜 배급 기초연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육당하지 마시고요, 인간답게 사셔야 되겠죠. 국민연금으로 충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들어가는 돈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300% 이상 성공입니다. 500%도 성공할 수 있고요. 노후 준비는 그 투자로도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금 적금도 안 되겠죠. 하지만 쓰레기 연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요. 그 가장 그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연금보험을 한다면 여러분은요, 노후에 가시밭길, 지옥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러니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무시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아니면 무소득 배우자가 9만 원만 내고 연금보험을 100만 원, 200만 원 낸다. 그러면 평생 뜯어먹히게 되고요, 노후 준비는 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으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요, 노후 준비 자산관리에 모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정신보험 가입해서요, 이웃사랑 실천하지 마십시오. 부자인 보험사하고 부자인 보험 판매인, 연금보험 판매인을 도와주시 마십시오. 실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과 부부와 본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되게 자자수는 플랜인데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100년이 아니고 1000년, 3000년, 3대가 아니고 30대, 300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2026년도, 25년도 6월 10일 날 화요일 NGP 플랜 세미나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아그로 타타마라고 하는 카페 별관 야외에서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6분 출구에 나와서 바로 앞에 01번 마을버스를 타면 되겠습니다. 5, 6분 소요되고요. 배차 간격도 3,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37-7366이고요. 010-5473-9327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시는 분은 제가 제 저서에 사인해서 친필로 책을 드리거나 이북을 2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토요일마다 무료 콘서트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고요. 장소는 똑같이 아그로 타타마인데요.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제가 많습니다. 은퇴 설계, 노후 준비, 포트폴리오 구성,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자산 재배치,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 기타 등등 자산관리, 재무설계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약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금방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무료 콘서트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카페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커피는 여러분이 사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3,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돈 주고 사서 먹습니다. 이 카페랑 저랑은 뭐 홍보와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안경 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그 팔각정이라고 하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노인 연령이 65세가 되다 보니까 이 팔팔한 노인 같지 않은 청년 같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육당하고 기초연금 공짜에 목맨다. 자기 노후 준비 안 한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75세로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75세를 70%를 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하위 3%, 5%만 주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적은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현명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당당한 어르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한테 절대 미안하지 않는. 감사합니다.